제가 오타니 쇼에 4주를 올려가지고선 그렇게 풀어줘가지고선 그 배우자분이 별로 안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댓글에 어느 분이 그 오타니 부인, 그러니까 결혼 신고했으니까 부인이 된 거죠. 그 타나카 마미코에 대한 생년월일 시를 저한테 보내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내 가지고 오늘은 저기 그 오타니 부인의 사주를 이렇게 풀고 또 오타니하고 궁합이 어떤가 이렇게 해가지고선 오늘은 동영상 올립니다. 본래 이게 오타니 쇼헤이를 이렇게 보면은 그 남자이면서도 이렇게 되게 이렇게 출세하고 이제 운동도 잘하고 되게 이제 착하게 생겼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렇게 잘생겼잖아요. 이렇게 잘생기고 저기요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영웅적인 포부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간무경이 투간돼 있고 뭐 괴강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주가 상당히 좋은 걸로 얘기했더니 그 시도 저 밤 9시 35분에 태어났다라 지 경술시로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풀어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풀어주고 이렇게 오면서도 이제 처음부터 5년 전에 올렸을 때부터 오타니는 부부궁이 별로 안 좋다고 했어요. 부부궁이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선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죠. 이게 재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했죠. 그 오타니 사주는 제가 2번 풀어서 올렸으니까 여러분 참조해서 보면 되고 그러는데 왜 이제 오타니 사주에서는 부부연이 안 좋냐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렇게 그 12운성상 일지가 이제 배우자궁을 얘기하거든요. 그 배우자궁 이게 때 일지가 묘이자 월살이면은 이렇게 여자한테 당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특히 이제 월살이 있으면은 이렇게 그 자꾸 여자들한테 당한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고 거기에서도 뭐냐 이게 진술충이 있고 그 진술충이 있으면은 재원살이 비치고요. 특히 요 삼구살이 있으면은 여자한테 이게 천대받는다 그래요. 배척당한다 그래요. 근데 이 친구가 왜 그런 걸 이렇게 보냐면 이게 그 월지가 제살 인옥이라는 게 있어요. 제살 인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제살이라는 것이 이렇게 좀 이렇게 꾀돌이 기질도 있지만 이게 숨는다는 기질이 있어요. 숨고 그다음 인옥은 상당히 폐쇄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를 이렇게 개방적이지 않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오픈하지 않고 자꾸 안으로 이렇게 쪼그러드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 사주는 술, 진하고 임술, 경술 이렇게 해야지 이런 신약하면서도 괴강격에 놓거든요. 이 괴강격이면 이렇게 단위가 되게 커요. 그래가지고선 이게 이제 제술토 오술 해가지고 이게 정제가 되면서 또 이게 술토가 제구가 돼가지고 이게 술토에 돼요. 돈은 엄청 많이 만집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장성이 있어가지고선 이렇게 상당히 그 자기 맡은 바 일은 충성스럽게 아주 성과를 이렇게 잘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제 그 월간도 본인한테 편인해 가지고선 화계위에 편인이 있어가지고 특수한 천재성을 갖는다 그래가지고 체력적인 되게 기질이 좋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장성을 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큰 돈을 만든다 이런 식의 사주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것도 이렇게 보면은 괜찮아요. 근데 유독 이 사주가 뭐냐면은 이 배우자운이 별로 안 좋다는 것이 자꾸 나타납니다. 첫 번째 재혼살이 비치고 이거 월살하고 묘하면은 이렇게 그 부인이 조금 이렇게 그 월살이 뭐냐면은 이렇게 여자한테 당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다음에 상분하는 거는 자기는 부인한테 잘해주더라도 자꾸 배척당하고 뺀치받고 이렇게 천대받고 그렇습니다. 근데 본래 이제 그 저기죠. 근데 지금 여기서 내가 이제 궁합론 해가지고 사주에 대한 궁합론을 얘기하거든요. 여자들은 이렇게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궁합에 대해서 궁금을 하는 거를 많이 가져요. 근데 이 궁합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남자 여자의 궁합을 해가지고 남녀 궁합도 있지만 이렇게 사업 궁합이라는 것도 있어요. 사업 궁합도 있고 그 다음에 인적 궁합 이놈이 나한테 어떻게 저기 하느냐 그 인적 궁합이 있죠. 내가 이제
지금의 윤석열이하고 한동훈이하고 이제 인적 궁합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거는 옛날에 이제 문재인하고 윤석열하고 궁합하고 그렇게 돼요. 윤석열이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한동훈을 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인적 궁합에 나타나거든요. 그러면서 인적 궁합, 사업 궁합주의 측면에서는 한동훈은 윤석열이한테 재물이나 이런 쪽을 많이 갖다 주는 식의 이렇게 그 역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궁합 이렇게 할 때는 윤석열은 쉽게 말하자면 그 한동훈이 같은 놈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부리면 돼요. 그래서 사업궁합이 잘 맞아요. 근데 저 남녀궁합적으로도 이렇게 윤석열이하고 한동훈이는 남녀궁합 이렇게 하면은 윤석열이가 남자고 한동훈이가 이렇게 여자로 이렇게 만나면은 그런 대로 잘 살아요. 그러니까는 궁합도 뭐냐 남녀궁합이 보는 법이 다르고 사업궁합적으로 보는 게 다르고 인적궁합으로 다른 것이 이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죠. 근데 보통 여자들이 이제 궁합을 많이 의뢰하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빈과 손혜진이 그 궁합론 해가지고 그 얘기 많이 얘기를 했는데 본래 배우자운은 자기 사주에 나타납니다. 배우자운은 자기 사주에 나타나요. 그래가지고선 이 오타니처럼 부인이 조금 좀 이렇게 임진왜는 이게 진토가 지금 편관이거든요. 여자가 되게 강한 여자가 들어온다 그래요. 그러면서 얼살은 뭐냐면은 이 오탄이 이 자체를 보면 얼살에 여자한테 당한다는 게 있고 요 삼구가 있어가지고 자꾸 여자한테 배척받는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뭐냐면은 오타니는 기본적으로 이 타나카 마이코를 만나준 않든 간에 이 오타니라고 하는 남자의 배우자 우는 이렇게 사주에 구성돼서 나타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여자들은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은 이 남자 어때요? 이렇게 궁합을 물어보고 하는데 궁합이 좋으면은 그냥 이혼 않고 그냥 그런 대로 산다. 이제 이런 의미가 강하고 그다음에 둘 사이는 아들 낳냐 딸 낳느냐 이런 걸 보는 의미가 좀 강하거든요. 근데 근본적으로 뭐냐면은 남자나 여자나 배우자 궁은 배우자의 역할은 자기 사주에 먼저 나타납니다. 그걸 상당히 중시해서 봐야 돼요. 그래가지고선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무슨 얘기하냐면은 자꾸 그 남자 탓을 막 이렇게 허구하는데 기본적으로 배우자 운은 자기 사주에 있다. 저는 그게 이제 결론적 얘기죠. 그러니까 궁합을 따져봐야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역할을 해오느냐 이런 정도만 보는 거고 궁합이 좋으면은 그런 데를 서로 이제 얼큰설큰한 참으면서 하는 그런 거는 있어요. 이제 오늘은 오타니 부인 타나카 마이코 사주와 궁합 이렇게 있죠. 근데 오타니가 올해 이제 혼인신고 해가지고 부인이라고 정식 소개했는데 이 친구 이 사주를 보면은 이 여자도 그렇고 자기도 이렇게 보면은 재작년 이민년에 타나카 마이코하고 되게 가까지게 만났어요. 만나고 그런데 둘이 이제 운동하면서 이렇게 만났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왜 얘기냐면은 이민년 때는 오타니 사주는 인호술 해가지고 삼화분이 되게 강하게 왔어요. 화분이 되게 강하게 할 때는 어떤 조직이나 어떤 틀에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어떤 게 좋은 역할이나 저기 온다는 뜻이거든요. 특히 이제 삼합이 오면은 결정적으로 어떤 큰 합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그 환경을 이렇게 변해서 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선 타나카 마이코라고 하는 이 여자는 1996년 12월 11일 해가지고선 이렇게 도쿄에서 태어났답니다. 그래서 와세대 대학교 나와가지고 배구 선수 때든가 농구 선수였든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사진에서도 매스컴에 발표 나오게 딱 보니까는 기다 아니다 이렇게 오타니가 이렇게 발표는 안 해가지고 기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마이코라고 하는 여자가 키가 180이면서도 이렇게 보면 비교적 잘생겼더라고요. 여자치고는 예쁘장하게 잘생겼더라고요. 이게 미인형이죠. 그거는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이제 생겼다는 걸 이 사진에 나타나요. 그러면은 저기는 사주는
경자, 이모 요거는 확실해요. 그 시를 모른다 그러거든요. 시를 모른다 그러는데 그 제가 유추하기는 뭐가 있냐면은 그 여자가 이렇게 봤을 때 그 첫 번째 외국하고 연관이 있다 할 때는 이게 영마나 지사라고 연관되는 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뭐냐면은 오타니가 무슨 고백을 하냐면 그 여자와 같이 있으면 자기가 편안하다. 그 다음에 뭐 안정되게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해준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그 여자가 오히려 이 오타니는 의외로 여기 인옥이란 제살 인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되게 좀 꽁하고 좀 아집스럽고 그런 거 있어요. 이게 괴강격의 사주지만 이 사주는 신약 쪽으로 갑니다. 오술 해가지고서 신약 쪽으로 가고 그러거든요. 이 지지에는 관성하고 재성만 있어가지고 기본 틀은 신약한 틀입니다. 신약한 틀이면서도 이 괴강이라서 저기를 하는데 일단은 이 그 인옥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폐쇄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꽁하고 집 안에 틀밖에 있는 그런 특징을 갖게 돼 있어요. 개방적이지 않고 남들하고 잘 사귀지 않는다 이런 식의 얘기죠. 결혼했더라도 부인에 대한 걸 오픈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성격이에요. 이 사람 성격. 신약하면서도 이 그 인옥살이 있어가지고 자꾸 숨기고 자기 것만 이렇게 꼭 갖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도 은근히 장생이도 고집이 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하면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하는 그런 건 있지만은 개방적이질 않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러면 이제 오타니 다나카 오타니 부인 다나카 마이코 사주는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12 운성이 제왕 태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자자가 장성이 되고 이거는 제살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저기 하는데 제가 왜 이 사주를 그 무신으로 누우려고 하냐면은 일단은 제가 이렇게 이게 인조기를 해가지고선 그 이민으로 이게 이민 인시나 신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인실 경우에는 이모가 돼요. 이모가 돼가지고 저기 하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보다는 그 오타니가 고백하는 거 보면 여자가 성격이 상당히 괜찮구나 이제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무신시가 돼가지고 지살이 돼가지고 이 사주는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무신시주가 되면 살인상정의 귀한 사주가 돼버립니다. 보통 살인상정의 사주는 이렇게 그 상당히 사람들이 성격이 괜찮아요. 그래가지고도 크게 모으면 이렇게 그 우두머리 해가지고 리더십이 좋은 그런 식의 사주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살인상정 사주들이 뭐냐면 생살골을 진다 이렇게 해가지고 부하 직원들을 상당히 잘 부립니다. 그래가지고 성격이 되게 너그러워요.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이 무신시가 아니냐 이렇게 봐가지고 놓거든요. 그러면 이 사주가 상당히 좋아집니다. 이 오타니 사주보다는 상당히 이 여자 사주가 좋아요. 그렇게 저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살인상정 사주가 돼가지고 되게 이 그 오타니보다는 되게 남성스러운 것이 상 나타나고 그러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그 사주는 저기 하는데 이 12운생생의 이 연지월지가 제왕이면은 이거는 뭐 그냥 그야말로 왕처럼 논다 그런 뜻이야. 이게 되게 이제 자기 기가 왕성하게 지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장성이 있으면요 상당히 좋죠. 근데 이것이 또 뭐냐 양인입니다. 양인은 승부근성이 강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보통 양인이 강한 사람들이 승부근성이 강해가지고 보통 운동선수 쪽으로 많이 빠집니다. 운동선수는 많이 빠져요. 그러면서도 뭐냐면은 이 사주가 저기 하면서도 뭐냐면은 첫 번째 뭐냐면 이렇게 이 연지오고 월지에 양인도 있지만 홍염이 있어요. 홍염이 있으면 이게 되게 요염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새끼를 띈다. 여자들은 요염저기가 있으면은 이게 되게 새끼를 띈다 그래가지고 요염하게 이렇게 예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사제 홍염이 하나 둘 이렇게 있으면은 남자나 여자나 이렇게 딱 봐도 뭐냐면 새끼를 띈다 그래요. 그리고 여자들이 이렇게 홍염살이 있으면은 얼굴도 이렇게 새끼처럼 예쁘장하게 생기면서도 은근히 자태에서 이렇게 새끼를 풍겨 나옵니다. 이 홍염살이 있으면. 특히 이제 이 양인살이 있으면은 성욕이 되게 강렬하다 그럽니다. 강렬하다 그래요. 그러면서도 이것이 뭐냐면 무토가 되면 이게 평간이고 양인이 되면은
그 살인 상종 사주가 돼가지고서 상당히 귀한 사주가 돼요. 그러면서도 만약에 이게 신시로 태어났으면은 이 사주는 상당히 금상첨으로 좋은 사주가 돼요. 근데 여기서도 딱 보면은 일지는 자기의 그 배우자 궁을 얘기해요. 근데 배우자인데 이게 제살이라고 딱 되면은 이게 일단은 남편이 좀 까다롭다 그랬습니다. 남편이 좀 까다롭게 만나고 되게 좀 짜증나게 만들고 하는 그런 저기가 있고 자신도 은근히 남편한테 까다롭게 해요. 그러면서 이게 태라는 거는 그 뭐라 그럴까 일지에 태가 있으면은 이렇게 동정심을 바라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그 자기 길을 확 피질 못하고 이렇게 수줍다. 이제 그런 뜻이 많아요. 태는 배우자가 좀 수줍다, 좀 비실비실하다. 그다음 거기다 제살이는 그러면서도 좀 까다롭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오타니하고는 지금 이렇게 이게 신약한 괴강격 사주를 해가지고 인옥살이 있어가지고선 되게 좀 적용한 거죠. 이렇게 폐쇄적이고 개방적이지 못하다. 이제 그런 것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가지고선 이 저기가 뭐냐면은 그 이 사주도 뭐냐면은 재작년 이민년일 때 이노합이 와가지고선 그 이렇게 그 남자를 만날 가능성이 높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특징이 있는 게 뭐냐면 만약 신시일 경우에는 자신 합수가 돼요. 합수가 돼가지고 이 전반적인 것들 이 오화 자기 배우자를 이렇게 수성이 이 오화를 극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많은 경우나 딱 보면은 그 주변에서 일지 배우자궁을 이렇게 극하거나 이렇게 쪼그라들게 만들면 힘을 못 써요. 구실을 못 합니다.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신시라 할 때는 자신 합수가 돼가지고 오화를 극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은근히 주변적으로 이 배우자를 이렇게 뭐랄까 길을 꺾는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힘을 못 받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까딱 잘못된 이런 사주들은 결혼해서도 남자가 좀 비실비실해요. 근데 오타니 같은 경우는 이 사주를 보면은 돈을 많이 벌죠. 엄청 돈을 많이 벌습니다. 돈을 많이 벌거든. 이게 이제 재고 해가지고 늦게까지 돈을 많이 벌고 하는데 이 사주는 신약간 괴강극 사주고 또 인옥살이고 제사살도 있어가지고 이 사주에 은근히 폐쇄적이고 좀 까다롭고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주 자체에서는 이 여자가 다나카 마야미코가 오히려 남자 역할하고 이 자석이 오히려 기집애 역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돈을 많이 벌어 이렇게 살지만은 이 여자가 오히려 남편 구실하고 당당하게 더 사는 그런 식의 사주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 궁합 측면을 보면은 궁합은 딱 이렇게 봤을 때 뭐냐 일주 기준으로 보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일주 기준으로 해서 보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러면 이모하고 임지는 쉽게 말하면 친구 사이는 될지언정 궁합이 없다 그럽니다. 궁합이 없다 그래요. 궁합이 없다 그리고 이 오화 이게 이모는 임진하고는 이게 친구는 되지만은 오지는 아무런 저기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남자니까 살고 여자니까 살아야 궁합이 없다 그래.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파벌짓고 싸우거나 왼수지간 된 것도 아니고 서로 알콩달콩 들러붙어 사는 그런 것도 없는 식의 사주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봤을 때는 이 여자 마미코라는 여자가 살아가면서 오타니의 그 남자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껍데기에 바뀐 거죠. 오타니는 계집애처럼 사는 거고 부인처럼 사는 거고 이 마미코는 그 남자처럼 이렇게 사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역할이 부부 궁합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자체에서는. 그리고 이게 이제 자꾸 거듭 얘기지만은 무신 시주가 되면 사등장에 상당히 귀한 사주가 돼요. 그래서 이 사주는 2로 나가거든요. 2로 나가고 하는데 이 사주가 이제 22살 때도 이 친구가 이제 연애를 하기 시작하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저기 하다가 이렇게 27세 유금 대운이 오고 지금은 27세 유금 대운이 조금 이렇게 자유파적이 돼가지고선 조금 이렇게 신강한 사주에 유금이 오면 좀 까칠하고 좀 그렇다는 얘기가 좀 있죠. 그래가지고 지금은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짜증나고 까칠하고 뭐 그런 식의 저렇게 하는 사주예요. 그러다가 지금이 29세니까 유금대운에 왔으니까 운기상은 조금 별로 안 좋다. 이제 그런 식의 가는 운이죠. 근데도 올해는 이제 갑진년이기 때문에 이게 갑진년이기 때문에 운이 많이 소진돼 가지고 가요. 이게 신자진돼 가지고선 자기 기회를 적용하면 또 특히 이제 재물상의 측면에서는 상당히 많이 만지는 쪽으로 갑니다. 이 저기가. 그래가지고 이게 그래가지고 자진 합수가 돼가지고 사회적인 어떤 측면에 해가지고선 이렇게 화분이 와가지고 아마 미국에서 이 운상으로 보면 오타니하고 지금 같이 지내지 않나 이렇게 보는 저기가 나타납니다. 이 자진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게 대운사의 유금이기 때문에 약간 좀 이렇게 까칠하고 좀 짜증나게 사는 그런 전반적인 그 틀에서 올해는 자진 합의돼 가지고 자기가 이동해 가지고 미국에서 오타니와 같이 지내는 그런 식으로 나타나긴 해요. 그래가지고 내년 그런데 그 재물이 갈수록 더 많이 늘어나는 그런 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주는 점점 기간이 좀 풀려나가지고 좋아진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는 32살 지금 29살인데 한 3년 이렇게 2년 3년 되면은 또 거금을 많이 만져요. 제가 볼게에는 오타니가 이그 몇천억 벌고는 그런 적인데 그 연봉이 뭐 첫 해는 뭐고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뭐 이렇게 지나갈수록 더 많이 받는 그런 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주의 오행구성을 보면은 오행구성 수성을 이렇게 해가지고선 실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하나 둘셋 수성이 세 개고 화성이 하나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금성은 여기 하나 있고 그래요. 이 사주는 되게 태경합니다. 아주 강한 사주인데 이게 양인이 두 개 있고 하면 보통 강한 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일지에 이게 제왕이자 장성이 되면은 이렇게 상당히 당당하면서도 이렇게 자기 일은 열심히 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양인은 승부성이 되게 강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든 선수 운동선수 쪽으로 많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모는 계사와 같이 음양이라 그랬습니다. 음양이라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은 음양이라 해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미남이나 미녀를 만난다 그래요. 이모일주는 남자나 여자나 미남 미녀를 만난다 이런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도 이렇게 배우자궁이 상당히 좋으면서도 배우자가 어느 정도 경제로 갖춘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모일주의 남자나 여자는. 그러면서도 이모일주는 이거는 정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사이가 좋아요. 상당히 사이가 좋고 서로 알콩달콩 이렇게 살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사주가 뭐가 있냐면은 여기서 보면 이렇게 딱 보면은 저기 하면은 내가 저기라는데 여기 자워충이 돼버려. 자워충이 되면은 이거는 항상 일지하고 주변하고 충이 되면은 이원수가 항상 있어요. 이원수가 항상 자워충이 되면 항상 이원수가 상존한다. 특히 일지 배우자궁이 주변하고 이게 충이 돼 있거나 성이 돼 있으면은 분명히 이원수가 상존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주는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이혼이 상당히 상존해 있는 사주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오타니 사주는 재혼한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꾸 여자한테 뺀찌 받고 배척당하고 이렇게 따돌림 당하다가 이혼하는 수가 많죠.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이제 37살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37살 이후 이쯤 되면은 이게 신자진 해가지고 이 오화가 못 버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이 여자 나이로 37살 이후에는 이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근데 여기서 딱 특징이 뭐냐면은 보통 사람들이 여자들이 이렇게 궁합을 물어봐서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서 딱 특징이 하나 뭐 있냐면 이렇게 시지는 자식을 얘기합니다. 근데 시지하고 일지하고 합의되면은 웬만하면 자식 때문에 이혼을 안 하는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자신 이렇게 합의되면은 이게 설령 이혼수가 도주들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남편은 비실비실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 하더라도 자신 돼가지고 하면은 이렇게 자식이
월지오고 시지오고 합의돼서 딱 나타나면은 뭐냐면은 자식 때문에 집안상으로 이혼 안고 사는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주는 뭐냐면 또 이렇게 시지에 장생이 돼 있어가지고 상당히 괜찮은 자식을 태어나는 똑똑한 자식을 태어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이 시가 신시일 경우는 장생이 되면은 상당히 똑똑한 괜찮은 아들을 갖춘다 태어난다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은 그 살인상정에 이게 시상에 평간이 있으면은 딸 아들에도 나중에 늦둥이 아들 두는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는 거의 그게 맞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 이렇게 자식을 낳는 거, 자식을 그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보면은 첫 번째 사주 구성에서 이렇게 식상이 유기하냐 안 하냐 이걸 먼저 보면은 괜찮아요. 식상이 유기하고 특히 이제 시주의 식상, 특히 천간에 식신 상관이 투관됐으면 그건 거의 다 아들입니다. 아들 낳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서 또 여기처럼 보면 이렇게 그 인수가 많고 이렇게 할 때는 딸 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는 이 자식은 식상은 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 인수는 거의 딸입니다. 딸. 그러니까는 사주에서 식상이 유기오고 그 다음에 그 시주도 쉽게 말하자면 그 식상이 돼 있으면 거의 아들 생산이 많아요. 또 특징이 하나 뭐냐면은 자기 일간하고 똑같은 것이 시주에 같은 오행이 구성되면은 첫 번째 아들이면 두 번째도 아들, 첫 번째 딸이면 두 번째 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많은 경험을 통해서 딱 보면은 너는 아들 낳게 해서 딸 낳게 해서 거의 저는 뭐 한 7, 80% 이상 맞췄어요. 그러니까 이 사주 자체에서 봐서는 둘 사이 궁합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이 친구 자체에서는 이렇게 식상, 인, 여기만 저인데 아들, 딸인데 이 친구 오타니 사주는 딸이 많은 사주입니다. 딸이 많은 사주예요. 딸이 많은 사주고 또 이 사주도 이렇게 보면은 그 목성이 보이는 게 없어가지고 딸이 좀 많은 사주거든요. 근데 이 그 시상 평간이 딱 투관되면은 딸 낳고도 오랜 동안 그러니까 5년 내지 6년 이상 차이 나게 한 7년 정도 차이 나가지고 늦둥이 아들 두는 수가 있더라는 얘기죠. 이게 시상 평간이 있을 때는 늦둥이 아들을 둬가지고 더 저기 하는데 그 늦둥이 아들은 부모의 사랑 듬뿍 받아가지고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하나의 공식이에요. 그리고서 이렇게 하는데 이 사주가 또 뭐가 있냐면은 전반적으로 다 설명했는데 이 여자가 이제 미인형으로 나타나는 건 이 홍염이라는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천간에 이게 관인 상생이 되면 홍염에다 관인 상생이 되면 잘 다듬어지면 잘생겼다 그래요. 그리고 천간에 관인 상생이 되어 있는 사주들이 사회적 역할을 잘합니다. 그게 다 인정받아요. 여자들은 그 천간에 관인 상생이 되어 있고 뭐 홍염이나 홍란이 되어 있으면은 미인으로 보면 거의 맞습니다.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저기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다나카 마미코도 이렇게 이혼수가 상당히 강하고 오타니도 이혼수가 되게 강하고 여자가 조금 강한 여자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남자 역할하는 여자가 들어온다. 이렇게 삼구가 있어야지 뺀지 받고 이제 여자한테 따돌림 받고 사는 그런 식의 사주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궁합은 남녀 궁합뿐만 아니라 사업궁합, 인적궁합이 있습니다. 인적궁합은 지금 한동훈하고 윤석열 사지 얘기했고 옛날에 그 이병철이가 그 직원을 뽑을 때 뭘 했냐면 관상쟁이하고 사주쟁이를 같이 앉혀놓고 봤어요. 거기서 이제 뭐냐면은 그 이놈아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보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도 아는 그 서울의 어떤 김 사장이라는 분은 직원을 뽑을 때 저한테 꼭 물어봐요. 그러니까 신은 모르고 이렇게 알려주고 오더라도 이 사람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물어보고 오거든요. 근데 그것이 상당히 현명하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가 사업하는 경우나 물론 이제 그 연애해가지고 결혼할 때는 이 여자가 어떠냐 이렇게 남자들은 궁합을 잘 안 보려 그래. 이 친구가 나한테 궁합 보고 이 여자 같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그 얘기를 해주겠죠. 근데 그 남자들이 이렇게 그 사업할 때 직원을 뽑을 때는 되도록이면은 그 친구 사주를 알려줘가지고서 저 같은 사람한테 이게 자문을 받고 직원을 뽑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이력도 좋고 그놈아가 말 잘하고 그 다음에 생긴 것도 잘해도 사주만큼 이렇게 정확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언하고 싶은 거는 사람들이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 종업원을 뽑을 때는 꼭 사주를 보고선 이렇게 자문을 구하고 뽑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